자, 구간의 양끝점은 극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교과과정에서는 아마 안 나오는 게 맞아. 왜냐면 대학교에서는 이게 극소점이 있는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최대치수를 물어볼 때 따라하세요. 극값 또는 양극값. 대학교에서는 극값 중 가장 작은 값이 극소값이다, 최소값이다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따라서 극값 또는 양끝값. 그래서 양끝값이랑 극값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해져서 교과과정상 괜히 시비 걸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배제하더라도 따라하세요. 1000점. 1000점은 우리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1000점이라고 하죠. 이 점은 극점 후가 극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고 따라서 기울기 0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넣는 거거든. 얘는 극점일까 아닐까? 극점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 점 극점이에요? 무슨 점? 극소점. 이 점 무슨 점? 극대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문제는 따라하세요. 다항함수. 다항함수 이런 지점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점은 범위가 제한되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교과과정에서 나오기 애매하니까 일단 지금 배제를 시키고 다항함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다항일 때는 어떤 점들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몇인 지점? 0인 지점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구간분할함수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구간분할함수가 나오면 무슨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무슨 점이 생길 수 있다? 변수점. 이걸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불연속 지점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무조건 틀리니까 애들이 대부분 틀리면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극값과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능한 함수가 그 구간에서 극값을 가지면 구간 내에 어떤 지점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럼 기울기가 무조건 몇이다? 0이다. 그래서 극대를 가진다 하면은 극값에다가 이제 극대라는 조건까지 추가를 해야 되지만 극값을 가진다? 그럼 이렇게만 그냥 쓰고 슥싹하고 넘어가면 다 풀려요. 자, 그래서 이 증명은 기억이 나나요? 우리?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증명? 기억이 대충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 증명을 생략을 하고 너희가 간단히 보면 돼. 자, 주로 미분가능한 함수 우리가 수초에서 따라서 다항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어야 된다? 0이다. 미분계수가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조사를 하는 건 극점 조사해라. 그러면 극점 후보들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죠. 예를 들면 극점 조사 또는 극대극소 조사를 해라. 그러면 후보들 뭐뭐 있었죠? 무슨 점? 그렸었죠. 그 다음 양끝점을 배제하고 봅시다. 그럼 무슨 점? 1000점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지점들이 있었어? 뭐가 0인 지점? 기울기 0,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이 세 가지가 있죠? 극점을 조사하라. 그럼 따라하세요. 다항함수, 미분가능한 함수. 그러면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이 지점만 딱 체크를 하면 되겠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때 되는 애들이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1000점 같은 경우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 구간분할함수 얘네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조사는 1000점이 뜨는 게 다 포함이야. 그래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딱 보면 되는 거겠죠? 그때 얘든 극점이 되는 상황은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가함수 변화. 그래서 원함수가 뭐 하다가 뭐 하면 증가다 감소하며 열린 구간 좁게 잡아주면 무조건 무슨 점이 생긴다. 극대점.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부드럽게 꺾이든 아니면 뾰족하게 꺾이든 여기서 무슨 점이 생길 것이다. 수점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보변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원함수는 플러스다. 원함수는 그 구간에서 뭐 한다라고 했죠? 증가. 마이너스는 뭐 한다고 했죠? 감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땐 이걸 쓸 건데 외울 땐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이걸 그냥 기억하는 게 좋아. 극대가 생겼다 그러면 뭐하다 뭐였겠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였겠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외우기가 편하고 극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조사. 요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주로 이제 너네 오늘 숙제에서 이거를 많이 하게 될 거야. 자, F가 뭐 하다가 뭐 하면? 증가하다가 감소.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야? 대. 근데 이거를 계산으로 알아볼 때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고 식만 주어졌다?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변화. 뭐에서 뭐로 바뀌면? 이라고 그럼 너네가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바뀌면 무조건 그때 생겼겠다로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극소가 되는 건 원함수가 뭐 하다가 뭐 하면? 증가. 부호는 뭐에서 뭐로 변하면? 네,
이렇게 나가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얘는 어떡하죠? 불연속 지점 이 친구는 이걸로는 판단이 안 돼. 예를 들면 증가하다가 증가해도 그때가 생길 수 있어. 증가 이렇게 되면 여기 A일 때라 가정해봅시다. 그럼 좁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이 구간에서 이 지점보다 Y좌표 큰 점이 있어 없어? 없죠? 얘 극대점 따라서 증가하다가 증가했다. 그럼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에서 플러스지만 여기는 극점의 정에 의해서 무슨 점이었다. 됐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얘는 따라서 그래프를 알아본다. 웬만하면 이제 식으로도 알아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다항 함수 나오니까 그래프도 그릴 수 있거든. 그래프 개형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 주로 이제 애들이 틀린다면 이거는 너무 잘하니까 주로 여기서 틀리게 되고 이게 저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 이거를 까먹지 않고 잘해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알아놔야 될 건데 이거는 이유를 설명하기 쉽진 않아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가 역함수 존재.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지? 수하에서 1대1 대응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따라하세요.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면 뭐만 하거나 뭐만 해야 된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증가만 한다 그럼 도함수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감소만 한다 그럼 몇 이하다? 0이다.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증가표 그리는 거는 논술형에서 학교쌤이 야 그래프 그릴 때 증가표 써라 이걸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따라하세요. 도함수를 이용한 개형추론.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 경향을 관찰을 할 때 얘 미분했을 때 이게 사실 증가표 쓰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인수분해로 공통인수 뭐로 묶어주면 3x로 묶으면 뭐가 돼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바로 그리고 0, 2,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 도함수를 왜 구하냐라고 물으면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로 원함수의 증감 판단. 그럼 중요한 건 얘 부호니까 뿔, 나뿔 이렇게 쓰고 아래에다가 이제 원함수의 증감을 표현하려고 해야 돼. 왜요? 우리가 도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이유 자체가 원함수의 뭐 판단하려고 구하는 거였으니까 증감 판단. 뭐하다 뭐 했다? 원함수에다가 증감했다. 그래서 사실상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죠? 왜 이렇게 그려져요는 설명할 수가 없어. 너네가 이게 도함수를 배워서 위볼 안볼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개정 미적분 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증가는 선차함수 이렇게 생겼다 이걸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잖아. 이렇게 R을 블록이잖아. 이거 너네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건지 왜 이렇게 된지 설명할 수 없죠? 이게 도함수를 배워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건 그냥 받아들여 보면 돼. 개정 미적분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로 원함수의 증감 판단. 이거를 증감표로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록색으로 증감표 표시 풀이라고 풀어볼게요. 따라하세요. 도함수 는 0 이라는 방정식으로 바꿔줬을 때 그러면 얘는 0이는 x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x는 몇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러면 0이랑 2일 때만 도함수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도함수가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땡땡땡 0 땡땡땡 2 땡땡땡 해놓고 우리가 x의 범위 f', f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지금 찾아놓으면 나머지는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부호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이제 이 그래프 어차피 너네가 다항함수 도함수 항상 그릴 수 있거든. 개정 미적분에서 못 그린 경우가 생겨서 대입해서만 여기 부호를 판단을 하는데 수투에서는 그럴 일은 없어요. 뿔만 뿌렸죠? 그대로 쓰면 돼요. 뿔 이렇게 쓰고 그걸 이용해서 원함수에 무슨 판단을 하겠다? 증감 판단. 뭐 했다? 증가하는 감소에는 여기 무슨 점이었겠다? 극대점. y좌표를 구하면 그게 무슨 값? 극대값. 여기 y좌표 구하면 여기 점은 무슨 점? 여기 y좌표 함수값은 무슨 값?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데이터에서 써주면 돼요. 이렇게 보면 증가표를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논술형에서는 학교쌤이 너네 시험 전에 물어봐야 돼? 쌤 그래프 그릴 때 증가표 그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서 하면 되고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 이용해. 어디 갔어? 왜? 여기 뒤에 다 뺐구나. 실질적으로 그리는 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원래 내가 이거 심화 주제에 뺐었나? 따라하세요. 인수정리에 따른 정리.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하거든요. 그걸 주로 많이 쓰게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얘를 쓱싹 하면 되는 거야.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구호로 원함수의 개형 판단. 으라할 거니까 결국 이제 도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몇 개인지 따라 개형이 달라지는 거야. 3차의 도함수 몇 차 함수? 2차 함수니까 교점이 제일 조금 몇 개? 0개. 그 다음 몇 개일 수도 있고, 1개, 몇 개일 수도 있고, 2개. 이거는 따라하세요. 교점의 개수. 우리 교점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방정식의 뭐의 개수랑 똑같다고 했죠? 서로 다른 실근 개수. f 프라임 x는 0, 우리가 는 0 아까 했잖아요.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다른 말로 교점의 개수예요. 자, 그래서 부호분이다. 그럼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중근이다. 교점 몇 개다? 한 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 몇 개다? 같은 의미예요. 네, 여기서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썼고, 방금 말할 때 교점의 개수를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너네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특히 이제 부를 때 얘는 따라서 증가만 하는 게다. 도함수가 0보다 클 때 얘는 나는 부를 때 증가하고 기울기 0 찍고 증가하는 개형을 3차에 나오고 4차에 나오는데 따라서 3중근 개형 이라고 나는 부를게요. 왜냐면 3중근을 가질 때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3중근 개형이라고 이런 모양을 나는 부른 거고 따라하세요. 극대극소를 갖는 개형.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을 떠올려야 된다. 최고차 개수 양수가 최고차 개수가 양수다. 그럼 몇 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3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음수까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른다 그러면 몇 개 떠올려야 돼요? 6개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 중에 뭘 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4차 함수는 도함수가 3차라서 개형이 좀 더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따라하세요. 교점 1개. 1개일 때는 사실상 자세히 보면 모양이 좀 다르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대부분이 따라하세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 특히 이제 어떤 직선이냐면 따라서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은 얘네 상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다 하나로 그냥 묶어서 볼 거야. 따라서 아래로 볼록. 4차 함수 개형 첫 번째는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고요. 그 케이스를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긴 하는데 그냥 이걸로 다룰 거야. 아니 그러면 상수함수 아니고 1차 함수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빼기 함수 하면은 결국은 이게 빼기 함수와 상수함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다 상수함수로 다룰 거고 결국은 중요한 건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보면 되기 때문에 3차 함수 개형, 4차 함수 개형에서 이 세 가지 그냥 하나로 다뤄도 크게 무리가 없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교점 2개. 아까는 교점 몇 개일 때? 1개일 때 모든 케이스 다 대충 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점 몇 개일 때? 2개. 이거 되게 특별해서 따라서 3차 직선이 교점이 2개. 무조건 뭐 할 때인 거야? 접할 때인 거야. 되게 특별한 상황이고 접할 때는 여기 기울기 0 지점이 나오죠? 근데 뚫고 지나가서 따라서 3중근 개형. 첫 번째 개형은 아래로 볼로 최고차에서 양수라면 두 번째 개형은 따라서 3중근 개형 이라고 나는 부를게 해도 세 번째가 이제 교점이 아까 1개일 때 있고 2개일 때 있으니까 몇 개일 때 나왔어요? 3개일 때 하면은 개형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W 모양은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얘가 2개로 나뉘어요. 구체적으로 왼쪽에서 3중근 모양이 나올 때 오른쪽에서 3중근 모양이 나올 때 이렇게 될 때 얘는 세 가지로 나눠요. 따라하세요. 극대점 하나, 극소점 2개 해서 왼쪽 극대점이 R을 내려갈 때 그 다음에 극소값이 몇 개일 때 여기는 지금 다르면 이때 좌표, 이때 좌표 각각의 극소값이죠? 똑같다? 그럼 극소값은 몇 개? 1개. 몇 개라고요? 따라서 극소점 2개, 극소값 1개. 네, 구분을 해야죠. 극점 개수는 여기 3개라고 말해야지만 이 개형에서 그 각세 개수는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예요. 그래서 극값이 2개다! 얘밖에 없어, 4차에서.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선대칭 그 개형이죠.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 또 하나는 오른쪽 극소점이 더 아래로 내려갈 때. 이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 그리고 상중근 개형, W 모양 이렇게 3개 정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우리가 얘가 2개로 나뉘고 얘가 3개로 나뉜다까지 너네가 알 수 있으면 4차 함수 개형, 3차 함수 개형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고 증가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이제 내가 좀 더 빠른 걸 하기 위해서 방분식과 빼기 함수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인수정과 인수정의 다른 점 이용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F랑 G, Yfx, Ygx의 교점의 X좌표랑 동치 둘이 뭐하다? Y좌표가 어떻다? 같다. 따라서 Y좌표가 같을 때의
x좌표 구하기. 그게 뭐 구하기랑 똑같은 말이라서 교점 구하기, 교점 x좌표 구하기. 그래서 따라하세요. 교점의 x좌표 둘이 같다 나왔을 때 뭐에 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방정식 특징, 방부등식으로 그래프 너무 보기 좋은데 왜 굳이 바꾸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래프의 특징 알아보기 편하다. 방부등식의 특징 뭐 하기 좋다? 변형하기 좋다. 이거 꼴 보기 싫으면 변형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넘겨서 한쪽으로 넘겨서 f-g를 하나로 합친 함수를 보통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빼기 함수에서 원래 따라하세요. 두 그래프의 관계를 빼기 함수와 x축의 관계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 부등식도 마찬가지. 따라하세요. f가 g보다 같거나 위에 있다 하면 그래프의 위치 관계, 부등식으로 하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가 되는 거고, 얘도 넘긴 함수를 무슨 함수? 빼기 함수. 그래서 얘를 다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바꾸면 빼기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이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f랑 g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빼기 함수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너네 객관식이나 주관식 마지막 문제 항상 이게 나오게 되고, 기말 때는 무조건 나오고 중간 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f와 g가 뚫고 지나간다. 그럼 빼기 함수와 x축의 관계도 어떤 관계다? 뚫고 지나가는 관계, 접하지 않는 관계야. 자, 만약에 f와 g가 접한다? 그럼 누구와 누구와 접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빼기 함수와 x축이 접한다. 증명하는 거 기억나요? 자, 따라하세요. 교점 특징. 무슨 값이 같다? 함수 값이 같다. 그럼 f알파는 g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 거야? h의 정의가, h는 뭐 빼기 뭐였어요? f-g. 그럼 내가 따라서 함수의 정의는 항등식. 내가 오늘 대입해도 되잖아? 알파를 대입하면 h알파는 f알파 마이너스 g알파니까 h알파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g알파도, h 베타도 몇일 거야? 그럼 같은 원리로 0 이렇게 되니까 무슨 정리에 의하여? 인수 정리에 의하여 미수속에 간다. 뚫고 지나간다. 기울기를 판단하는 거는 아니 여기 접할 수도 있잖아. 아니요. h 프라임 알파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왜냐? 이거 미분하면은 h 프라임은 뭐 빼기 뭐예요? 프라임 마이너스 g 프라임. 얘는 안 접했지? 그러면 따라서 기울기가 다르다. 얘네들 값이 분명히 다를 거야. 그럼 얘는 몇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러면 기울기 0이 아니다? 그러면 따라서 x축과 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한 쓱싹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인수정리와 다항함수 그래프에서, 자, 얘 같은 경우는 1번은 그냥 수상에서 배운 인수정리.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0명 인수를 갖는다. 이 내용이죠. 이 기하학적 의미는 따라하세요. x는 a에서 x축과 만난다. 만나는 걸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했죠. 따라하세요. 뚫고 지나간다. 접하고 되돌아온다. 접하면서 뚫고 지나간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때 얘는 뚫고 지나가고요. 그냥 만난다? 얘네들은 만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한다? 접한다. 라고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다른 점 1번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0인데 기울기도 0이면 제곱이 들어갑니다. 이거 증명을 했었죠? 왜? 왜요? 제곱은 인수로 갖는다. 기하학적 의미는 x축에 뭐 한다? 접한다. 우리 이거 인수 어떻게 가지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따라하세요. 2 이상의 짝수개. 2개 가지면 이렇게 그려주고, 몇 개 가져도 돼? 4개 가져도 이렇게 해서 몇 개 가져도 돼? 6개. 근데 우리가 보통은 3, 4차례 다니니까 6개 이름이 잘 없는 거지. 이거는 따라서 3 이상의 홀수개. 그러면 최소 몇 개는 가져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3개. 그 다음 몇 개 가져도 되긴 해요. 5개. 근데 오차는 잘 안 다르니까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다른 종류 2번은 따라하세요. 기울기가 0인데 함수값은 0이 아니다. B가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다 쓸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빼기 함수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돼. F1은 2, F'1은 0. 그러면 일단 얘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 건 맞아요? 1,2를 지나는 건 맞지? 지나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되든 뚫고 지나가든 뭐하든 따라서 y는 2에 접한다.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빼기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해봤더니 따라하세요. A일 때 접하는 함수를 이만큼 올렸다.
그래서 FA가 0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빼기 함수로 증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B에 접한다고 해석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공통접선 또는 이제 4차 함수와 접선, 3차 함수와 접선일 때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우리 접방을 알 때는 fx, f는 3차? 4차라고 합시다. y는 뭐 ex EX 플러스 1에 접한다 이렇게 하면은 따라하세요. 접방을 할 때 그러면 교과서적인 풀이는 뭐였냐면 따라하세요. 접방 작성 개수비교 이게 기본 풀이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있냐 접한다고 예를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겠으면 미정계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x는 1에서 얘랑 접한다라고 놓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풀이보다 다른 점이 쓰는 게 훨씬 편해요. 빼기 함수를 만들면 봐봐 얘네들이 x가 몇일 때 접한다고 했으니까 1일 때 얘네들의 빼기 함수를 만들면 빼기 함수와 x축도 어디서 접해야 되는 거야? 1에서 따라하세요. 1에서 접한다?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빼기 함수 2x 플러스 1 한 다음에 x-1의 제곱 gx 이렇게 써주고 이 친구만 뭐 해주면? 넘겨주면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우리가 그냥 ax 얘 뭐 4차 함수 최고차 계수 1, 4차라고 했을 때 x4승 플러스 ax 3승 bx 2승 cx 플러스 d 하면 미정계수 몇 개나 나와? 4개. 끔찍한 거 그러면 미지수 4개 풀려면 식몇 개가 있어서 14개에서 연립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얘 2차 나왔어? 얘 몇 차일까? 2차 최고차 계수 1인 4차라 그랬지. 그럼 여기 미정계수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을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미정계수가 몇 개밖에 안 나와서 2개밖에 안 나오지? 그럼 이미 미지수 4개, 14개에서 연립을 2번 거쳐서 미지수 2개 소거시킨 식이 이거니까 중간 과정이 많이 소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점이 3번째, 3번도 좀 잘 쓸 수 있으면 엄청 많이 유리해요. 킬러 문제 풀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너희가 여유가 된다면 이거까지 쓴 연습을 좀 해보면 좋고 안 된다면 일단 최소한 1, 2, 3 인수정리랑 따름정리 1번, 따름정리 2번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와 따름정리 아까 그래프 개형 봤죠. 이렇게 이런 기하학적 의미가 있다. x축과 만난다, 접한다, y는 B에 접한다, 둘이 접할 때 이런 상황을 했으니까 그거를 진감표 없이 그냥 바로 그림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죠. 일단 우리가 다음 그래프 그려라 가장 먼저 하는 건 따라하세요. 인수분해 가능 여부. 인수분해 가능하면 진감표 미분하면 안 돼. 그냥 바로 그냥 인수분해해서 끝내야 돼. x제곱 묶으면 x-3이죠? 그러면 x제곱을 인수로 가지네? 그럼 x축과 x가 몇일 때 접한다? 0일 때 접하고 3일 때 인수 하나 가지네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3일 때 뚫고 지나간다. 그럼 0, 3 표시하고 최고차 계수 양수, 계수 양수니까 그냥 맞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겠네요. 그러면 x축과 언제 만난대요? 0, 1, 4 근데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4차 개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뚫고 지나가고 아니 접하고 뚫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바로 쓱싹하고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그릴 일이 생겼다. 따라하세요. 인수분해 가능 여부 아예 가능하면 따라서 인수정리와 인수정리에 따른 정리 그냥 줄여서 인수정리를 이용한다고 합시다. 인수정리 이용해서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된다 또는 머리가 아프고 막 긴장해가지고 인수분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미분해가지고 따라서 도함수의 구호변화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인수분해 가능한데 미분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 자 예를 들면 이런 친구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가 조금 곤란하긴 하거든. 근데 따라하세요. 상수항을 가리면 인수분해 가능. 그러면 얘 그린 다음 위로 얼마큼 올려버리면 10 올려버리면 되니까 이거 없을 때면 x축과 언제 만나요? 0이랑 3일 때 0일 때 뭐하고? 접하고 3일 때 뚫고 지나가는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 함수인데 위로 얼마큼 올렸다? 그럼 따라서 x축과 만난다? 이렇게 올리면 누구랑 그렇게 되는 거야? y는 10 그래서 y는 10을 바로 그리고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0, 3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다른 이해 안 되고 있어. 알겠어요. 개수 1이 3차함수 fx이네요. x는 1에서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안 할게. 1에서 접선하면은
f랑 g가 1에서 접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식을 작성한다면 fx는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x-1의 제곱인데 얘가 아까는 4차였는데 지금 몇 차야? 3차. x-p 이렇게 볼게요. 플러스 그냥 넘겨서 누구 써주면 돼요? gx 이렇게 쓰면은 훨씬 간단할 것이다. 그래서 접방 작성 개수 비교하는 것보다 과정이 훨씬 짧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룰 수도 있다. 봐서 쓸만하면 쓰고 아니면 너네가 안 쓰면 선택이 하나. 자, 이제 다음 함수 그래프 성질까지만 하면 끝일걸? 네. 1시간 컷 잘하는 거 같아요. 증명 없이 하면 금방 하지 않을까요? 자, 2차 함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함수값에 대한 성질, 기울기에 대한 성질. 자, 높이가 같은 두 점이 있다. 그때 그 중간 지점에 꼭지점이 무조건 존재를 하겠죠? 2차 함수의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요 좌표 차이와 최고차항 계수 얘 셋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꼭지점과 다른 점 걔네 둘의 따라서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최고차항 계수. 이 셋 중 관계식이 하나 있잖아요. 셋 중 몇 개를 알면? 두 개를 알면 바로 나머지를 그냥 식 계산 안 하고 바로 삭삭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가세요. 꼭지점, 다른 점. 얘네 둘의 무슨 좌표차? x좌표차. 무슨 좌표차? 그 다음 무슨 계수? 최고차항 계수. 얘네 셋 사이에 관계식이 있으니까 따라서 셋 중 둘을 알면 나머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가 9, 여기가 11, 여기 y좌표가 57, 45 이렇게 돼 있어요. 얘 최고차항에서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봐봐, 요 x좌표 차이가 몇 만큼 차이 나니 지금? 2 따라하세요. p b제곱.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기준으로 외우면 공식이 좀 편해. 따라서 p b제곱. 그러면 여기 2 차이 나니까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1이었으면 차이가 몇 났어야 돼? 이 제곱만큼 났어야 돼. 몇? 4만큼 차이 나야 되는데 실제 차이를 보니까 몇 만큼 차이 나요? 12. 따라서 위아래로 세면 되겠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절대값이 1이 아니라 몇이었다가 되는 거야? 3. 위로 블록이죠? 이거 몇 x제곱 하면 돼요? 3x제곱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 셋 중 두 개를 하면 나머지를 할 수 있다는 가끔 유용하게 쓰이니까 알아두면 편한데 모른다고 뭐 시험 망치는 건 아니고요. 계산할 때 몇 번 더 하면 돼.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잘 쓰면 좋겠고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따라하세요. 높이 같은 점, 중간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와 따라하세요. 직선과의 두 교점 이 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적선이 그려진 지점이 두 교점의 중간 지점이다. 또 외우는 거 되게 편해요. 특히 이거는 따라하세요. 평면은 순변. 이거 무슨 정리야? 표현값 정리. 표현값 정리 만족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7. 평행조선 여기 어디에 C 구하세요? 하면 이거 안성껏 쓱싹해야 돼. 따라서 중간 지점. 더하면 몇이고? 8. 절반하면은 4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7 이렇게 주면은 얘네들의 평균이 이 지점이니까 따라서 x좌표 차이가 난다. 그럼 얘 차이랑 이 차이가 어때야 돼? 얘는 차이 몇이에요? 6. 얘는 차이 몇이어야 돼? 6. 그럼 얘 6 커지면 몇이에요?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따라 셋 중 둘을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에서만 평균 정리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얘 지금은 빼기 함수로 하면 돼요. 기억나요? 이것도 해줬는데요. H, G 한 다음에 F, G 한 다음에 빼기 함수 딱 그리면 여기서 땡땡땡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H는 중간 지점에서 기울기가 몇일 것이다? 0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 H'이 0이다? H는 근데 F-G니까 H'는 누구 빼기 누군데? F'-G'. 이 지점 중간 지점에서 H' 값이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얘네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여기서 무슨 접선인 거다? 평행접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네,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쓰는 게 너무 귀찮네요.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이 두 가지 기울기에 대한 성질 그리고 y좌표에 대한 성질 하나 있었죠? 이씨 예제 넣어놨었네. 자, 그럼 여기가 만일 여기 3 그럼 중간 지점 x좌표 몇이고 1이고 그리고 봐봐 요 1이니까 요 차이가 몇이에요?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최고점 계수가 1이었으면 여기 몇이었어야 돼? 4. 근데 최고점 계수 절대값이 몇이니까? 3. 3배 늘리니까 차이가 몇이 돼야 되겠다. 12. 그럼 여기 6이니까 여기 몇이어야 돼? 아, 이렇게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고. 사실 이것도 뭐 식 작성해서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이거 아까 했죠? 1, 3. 그러면 평행 접선이네. 여기 1, 3 차이가 몇이에요? 2. 여기 몇이어야 돼?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8이 꼭지점이고 4,2가 있대요. 그때 최고점 계수 구하라 그러면 너무 귀찮잖아. 이거 원래 표준형 작성한 다음에 대입해서 막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도 되지만 아니면 요 정보가 요즘 x좌표 차이가 몇이에요? 2. 그럼 최고점 계수 절대값이 1이었으면 y좌표 차이는 몇이 나야 돼? 4. 근데 몇 차이나? 6. 아니 그럼 1.5배네? 그래서 1.5가 최고점 절대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이렇게 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계산을 조금 점점점 줄여주는 도구들이니까 선택. 자, 3차 함수 그래프 따라서 그때 극소, 변곡점, 극대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얘네들 x좌표 차이가 전부 어떻다? 같다. 그 x좌표 차이를 p로 놨을 때 극대 극소 값의 차이는 몇이다? 4의 p3승. 절대값은 귀찮으니까 그냥 외울 땐 4의 p3승을 외우자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직선과의 교점을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빼기 함수를 그리면 따라하세요. 극소, 극소가 높이 같은 점. 이 평행 접선 그려지는 지점이 이게 누구의 역할을 할 거다. 극대의 역할. 그 평행 접선과의 또 다른 교점이 나온다. 이게 따라서 극대 높이 같은 점. 역할을 하니까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하세요.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 주요 지점들의 x좌표 차이를 p로 놨을 때 변곡점 높이 같은 점의 간격은 몇이라고요? 그래서 몇 대 몇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 1대 3. 4차에서 비슷한 비율 조심해야 되죠. 3차 함수 그래프 성질은요. 이거는 중요한 게 접점 그리고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을 구하는 게 핵심인 거야. 자, 예를 들면 0에서 그는 접선을 그렸는데요. 근데 A를 구해라 이런 내용이거든. A를 구해라 했으니까 A가 뭔지 봤더니 여기 교점이에요. 이게 누구랑 교점인가 하고 봤더니 몇에서의 교점? 6에서의 교점인 거야. 네. 6에서의 교점인 거야. 6에서의 접선과의 교점인 거야. 자, 근데 이걸 봤더니 얘가 왜 6에서 그었나 봤더니 0에서의 접선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혜나 어떻게 썼는지 혹시 기억나니? 뭐 했는지? 저 A 바로 구할 수 있어? 예?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따라하세요. 3차 F 따라서 임의의 직선 G. 정확히 직선을 말하고 따라서 1차 이하의 함수. 1차 함수 또는 상수 함수는 되는데 이런 직선은 안 돼. X는 A 뭐 이런 건 안 돼. 1차 이하 G에 대하여 따라하세요. F는요 의 세근합. 이거랑 어떤 직선을 가져와도 F는 G의 세근합이 항상 어떻다? 같다. 항상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 G1, G2라고 했을 때 F라고 했을 때 F랑 G1 같다라고 만든 방정식의 세근합이랑 F는 G1의 세근합이랑 F는 G2의 세근합이 항상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접하면 중근. 여기 지금 얘부터 볼까요? 0에서 접선이죠. 0 이렇게 그려진 상황을 둘이 같다라고 방정식 풀면은 세근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0이 몇 개? 2개. 그 다음 뭐가 하나? 6이 하나. 세근합이 몇이다? 6이다가 돼야 되는 거야. 모르겠지? 아, 너무 쉽네. 진짜. R하고 A 뭐예요? 오! 진짜 이해했었네. 잘했어요. 따라서 세근합 이유. 그 다음에 이 G1과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6에서 접하는 거니까 6을 그대로 몇 개 가질 것이다. 6, 네모 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 세근합이 6.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몇이어야 된다. 6. 이렇게 해서 A가 바로 나와야 돼. 이거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논술형이다. 둘 중에 하나요? 너네는 이걸 증명했을 거야. 3차 함수는 이미 1차 이하의 함수와의 방정식에서 세근합이 일정하다를 증명하고 쓰던가 아니면
적방을 구해야 이거 적방 구하는 게 너무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면 그냥 이거 증명한 다음에 이거 세근한 거 풀 것 같아. 왜냐? A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스텝 1이 뭐냐면은 따라서 0에서의 접선 구하기. 적방 작성해가지고 y는 x' 0, x 0, 플러스 f 0 해서 얘를 땡땡땡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그런 다음 따라하세요. 교점 구하기. 그래서 얘네 fx는 하고 얘를 이제 L1이라고 볼게요. 얘 함수를 G1이라고 볼게. G1x 하면은 여기에서 따라하세요. 6일 때 만난다. 그럼 f 몇이 6이 G1 몇이랑 똑같다. 요거 식을 하나 얻어야 미정계수 결정이 돼. 이거 방정식 풀어야 돼. 땡땡땡에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6에서 접선 구하기. y는 f' 6, x-6 플러스 f6 해서 막 계산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a는 따라하세요. 교점. 그래서 교점 구하기를 풀어야 돼. fx는 이 친구 슈트라고 할까?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 나올까요? 3차 방정식 풀고 열심히 인수분해를 막 해. 땡땡땡 인수분해하면 x값이 뭐 나오겠죠? 그게 A다. 그래서 미정계수를 잘 결정해야 되는 계산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건 너희가 따라하세요. 3차 함수와 인의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3차 함수가 있고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 1차 이하의 방정식이 있을 때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에 뭐가 항상 일정하다? 세근합이 일정하다. 알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따라하세요. 주요 지점 5개 중 2개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하세요. 그때 극소 변곡점 그때 높이 같은 점 극소 높이 같은 점 그 변곡점은 알았는데 따라하세요.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 몇 되면 간격이 몇이에요? 3. 그럼 여기는 몇이겠네? P가 몇이구나. 3이구나. 원한다면 0 루트 3. 그럼 여기에 수직표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가 3이에요.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 루트 3. 여기는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2 루트 3.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2 루트 3. 그 다음에 A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식을 작성한 다음에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따라하세요. 그때부터 높이차 공식 어떻게 됐죠? 4의 B3은 A 여기 썼으니까 조심. 4. 우리가 외웠던 공식에서의 A는 누구 개수였어요? 최고차는 개수니까 루트 3분의 1 절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떼고 절대값만 쓰세요. 하고 이 P의 몇 승? 3승 3승. 약 원하면은 몇 차이 나야 된다? 12 여기 와서 했으니까 몇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주요 지점들의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X좌표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따라하세요. 주요 정보주 두 점을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따라하세요. 주요 지점 간격 그때 소차 최고차는 개수 3개 중 몇 개를 알면? 2개를 알면 나머지를 하나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성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자, 4차 함수 그래프는 성질을 잘 안 써. 이거 그나마 많이 쓰는 게 이거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얘는 주어 나오고 따라하세요. 삼중근계요. 또는 얘네들을 비교할 때 따라하세요. 기울기 0인 점의 개수 몇 개? 2개. 몇 개? 3개. 이렇게 분류를 해도 괜찮아요. 2개인 점 하면 따라하세요. 삼중근 한식은 이 x축이 없다면 방정식이 이렇게 근을 가지겠죠? 그러면 몇 대면 내분점에서 따라 삼중근 한식은 그래서 몇 대면 내분점? 내분점. 물론 외우면 편하다고 했죠? 3중까지 다 무조건 3대1은 아니야. 증명해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렇다라였던 거예요. 3대1 내분점에서 기울기 0인점이 나온다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기울기 0인점이 3개 있는 이거 따라서 선대칭계요. 이 모양은 W 모양에서 제일 특별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극점의 개수는 몇 개? 두세 개요? 세 개. 극소점 2개, 극대점도 돌아가 왔네. 한 개. 그다음 극대값 몇 개?
극소값 몇 개? 한 개. 두 개 아니에요. 뭐야? 두 개지? 그치? 따라하세요. 같은 값. 하나의 값으로. 그럴 때는 따라서 도대체. 그래서 여기서 따라하세요. 1대 루트 2. 이거는 쓰려면 쓰시고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알아보면 좀 편한데 뭘 좀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3차에서 변곡점 높이 같은 점의 간격이 몇 p였죠? 1대 루트 3. 루트 3이었으니까 그거랑 좀 실수를 조심을 하세요. 3차에서 몇 대며? 1대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4차에서는 몇 대며? 루트 2. 그것만 좀 조심해서 쓸 수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원래 이 높이 차이 공식, 이 높이 차이 공식도 있는데 잘 안 나와서 까먹었어요. 이게 아마 절대값 AP 4승, 이게 아마 27 AP 4승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잘 안 써서 까먹었고 이건 그냥 니네가 증명해보든지 아니면 식 작성하는 데이터 좋겠네요. 아씨 언제 끝나? 마지막 이거 하고 좀 쉽시다. 자 4차원수 그래프 성질인데요. 이 예체도 이걸로 하네. 따라하세요. 배기함수. 이거 여기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한 점에서 뚫고 지나가고 평행접선이다 라고 표시가 된 상황이야. 이때 우리가 fx를 직접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배기함수 작성. 인수정리 다른 정리 1에서 접하죠. 근데 1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죠. 그럼 배기함수가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될까? 3개 인수를 가져야 돼. 그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1, 4. 그러면 따라하세요. 3주는 한식은 몇 대면 내분점? 3대1 내분점이면 총 합쳐서 몇 조각이야? 4조각. 근데 차이가 열렸네. 아니네. 여기 4네. 그럼 이 차이가 몇 조각? 3조각. 한 조각당 몇이네? 1. 여기 몇이네? 5. 그러면 우리가 hx 빼기 함수는 바로 작성을 할 수 있겠네요. 최고치 함수 몇인 4차? 1인 4차 1차 뺐으니까 얘도 최고치 함수 몇인 4차? 1인 4차니까 hx는 하면은 뭐라고 쓰면 되겠니? x-1의 인수 몇 개? 3개. 3개 또는 5개도 넣으려도 돼. 근데 몇 차 함수라서 4차에서 5개는 못 가지니까 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누구도 인수를 가져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쓱싹 할 수 있어야 되고 h가 누구 빼기 누구? 이게 f에다가 이거를 뺀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넘겨주면 이제 hx는 하고 좀 더 fx는 하고 좀 더 예쁘게 쓸 수 있겠죠? 는 뭐라고 써야 돼요? 3는 x-5 플러스 이렇게 해서 쓰면 우리가 원래는 이게 계산이 되게 불편하고 좀 힘든데 이렇게 빼기 함수 그리고 인수정리 다른 정리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fx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0, 2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얘 fx식을 작성을 하래.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빼기 함수. 빼기 함수로 바로 그냥 가세요. 그러면 얘가 x-1 얘가 이제 x축의 역할을 하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고 접한다. x축과 접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점이 이제 높이 같은 점 될 거야. 해보면 계산을 해서 이제 찾아야 돼 사실 이거는. 자 그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러면 극대점과 높이 같은 점 그리고 여기 극대극소 간격 P로 놓으면 여기가 몇 대면 여기는 몇이겠네요? 루트 2. 여기는 몇이겠네요? 그럼 빼기 함수식 작성할 수 있다. F 구할 수 있는 건 똑같죠? 그럼 fx는 하고 바로 써도 될까? 최고차 함수 몇인 4차? 1인 4차고 인수는 뭐뭐 가져야 돼요?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합칠 수 있지. 합치면 좀 더 보기 좋잖아요. 뭐라고 쓰면 x제곱 마이너스 2 그게 몇 개씩? 2개씩이니까 뭐라고 쓰면 좀 더 보기 좋을까?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하는 원래 여기 같은 친구 있었잖아요. 넘기면 뭐라고 쓰면 돼요?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gx 그걸 이렇게 써주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작성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좀 쉬었다가 앞으로는 좀 풀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